거대한 흑곰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서늘하게 드리워집니다. 육중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친 숨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그 앞에는 작지만 단단한 하얀 생명체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입니다. 체급 차이는 비교조차 무의미해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찢겨나갈 듯 위태로운 상황. 하지만 개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대체 무엇을 위해 거대한 포식자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후 이 작은 개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격이 시작되고 숨 막히는 대치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생존 본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는 숭고한 희생 정신, 바로 한국계의 정신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각인시킨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광활하고 깊은 숲속 문명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그림 같은 통나무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노부부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가 인생의 황홍이를 보내기 위해 선택한 안식처였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잠을 깨우고 매캐한 매연 대신 짙은 흙과 풀 내음이 코끝을 간지리는 곳. 부부는 손수 가꾼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오후에는 따스한 햇살이 드는 흔들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조용한 삶에 온기를 더하는 특별한 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털로 덮인 진돗개, 충기충였습니다. 충기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먼 한국에 사는 자식들이 외땅 옷에 계신 부모님의 안전과 외로움을 걱정하며 손수 비행기에 태워 보낸 귀한 선물이자 살아있는 고향의 향수였습니다. 영리하고 용맹하기로 이름난 진돗개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충이는 노부부에게 든든한 보디가드이자 재롱을 부리는 막내사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장작을 펼 때면 잠자코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고 할머니가 텃밭에서 잡초를 뽑을 때면 공중공중 뛰어다니며 장난을 걸어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춘기의 하루는 오직 두 주인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두 분의 침실 문 앞에서 기척을 살피고 밤이 깊어지면 현관문 가장 가까운 곳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춘기의 변치 않는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의 초입, 평화롭던 일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역시 춘기였습니다. 평소라면 온갖 새들과 작은 동물들의 소리로 활기 넘쳤을 집 주변의 숲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포식자의 등장에 모두가 숨을 죽인 것처럼 충이는 턱을 앞발에 괴고 편안히 낮잠을 즐기다가도 문득 고개를 번쩍 들고 숲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곤 했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허공의 냄새를 맡는 모습도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춘기의 목 깊은 곳에서는 크르릉 하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낮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사실 진돗개는 수세기 동안 외부와 격리된 진도라는 섬에서 사냥개로 길러지면서 인간은 결코 감지하지 못하는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하는 거의 초자연적인 감각을 발달시켰습니다. 야생의 미묘한 언어를 읽어내는 춘기에게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와 같은 불길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런 춘기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 춘기야,
사슴이라도 지나가는 개냐? 그는 춘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독였지만 춘기는 좀처럼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가꾼 텃밭에 울타리 한쪽이 보기 흉하게 찢겨 나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호박 몇 덩이가 사라지고 땅에는 어른의 발보다 훨씬 크고 깊은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멧돼지라도 내려왔나. 할머니는 속상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지만 할아버지는 발자국을 유심히 살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발톱 자국이 깊고 날카로운 것이 멧돼지의 그것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좋지 않은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노부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춘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현관 앞 카펫에 엎드린 채 닫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밤의 공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저편, 숲의 경계선에서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마침내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젖은 흙을 밟는 육중한 발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충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온 집안을 울릴 정도로 날카롭고 단호한 경고의 지짐을 단 한 번 힘껏 내뱉었습니다. 그 지짐에는 단순한 경계를 넘어선 대어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노부부를 소스라치게 깨운 그 절박한 외침, 어둠 속에서 충이는 대체 무엇을 보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짖었던 것일까요? 춘기의 절박한 외침에 잠에서 깬 김 할아버지는 서둘러 옷을 꿰어입고 거실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역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따랐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자 충이는 현관문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헛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등줄기의 털은 창처럼 곤두서 있었습니다. 마치 문 너머에 있는 적과 눈이라도 마주치고 있는 듯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자세였습니다. 춘기야, 조용히 해. 왜 이리 소란이야? 할아버지가 춘기를 말렸지만 춘기는 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도 불길한 예감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짙은 어둠에 휩싸인 마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의 그림자만이 음산하게 춤을 출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괜한 헛소동이었나 보. 할아버지가 멋쩍게 말하며 돌아섰지만 바로 그 순간 콩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집의 외벽에 몸을 기댄 듯한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충이는 이제 짖는 것을 넘어 세상을 떠나가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노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문 밖의 정체 모를 존재는 더 이상 환각이나 상상이 아닌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되어 그들의 안식처를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려있던 사냥용 라이플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 만약을 대비해 구입해 두었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낡은 총이었습니다. 그는 총을 든 채 현관문 앞에 버티고 섰고 충이는 그의 다리 옆에 바짝 붙어 으르렁거리며 문 너머의 적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숨 막히는 대치 상황은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야 끝이 났습니다.
문 밖에 위협적인 기척이 스르르 멀어지는 것을 춘기가 먼저 감지했습니다. 녀석의 맹렬했던 기세가 조금씩 누그러지자 할아버지도 그제야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의 외벽에는 거대한 동물의 털이 여러 가닥 붙어 있었고 진흙투성이의 발자국이 마당을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텃밭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모양. 하지만 훨씬 더 크고 선명한 발자국이었습니다. 심지어 부엌 창문 바로 아래에는 녀석이 앞발로 짚고 일어서서 집안을 들여다보려 한 듯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나무 창틀에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아두었던 대형 쓰레기통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침입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굶주림에 이성을 잃고 민가까지 내려온 흑곰이었던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곰이 동면을 준비하는 늦가을에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곰은 인기척을 느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집을 위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죠. 이는 이 곰이 매우 굶주려 있거나 혹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유별나게 공격적인 개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곰은 음식물 쓰레기통의 맛을 보았고 이 집에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학습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올 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노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해가 지기도 전에 모든 문과 창문을 걸어 잠갔고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 주변에 튼튼한 철조망을 치기 시작했지만 거대한 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춘기였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마당을 뛰어다니며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과 짧은 용변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현관 앞이나 숲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부동자세로 경계를 서는 데 사용했습니다. 밤에는 아예 뜬 눈으로 지사으는 듯 했습니다. 잠시라도 졸라치면 숲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부스럭거림에도 벌떡 일어나 맹렬하게 짖어댔습니다. 노부부는 그런 춘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작은 체구의 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지만 멀리 사는 자식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춘기의 기세에 놀라 겁을 먹고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은 서서히 옅어졌고 부부는 예전의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집 뒤편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충이는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의 가장자리에서 거대한 검은 형체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흑곰이었습니다. 녀석은 지난밤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충이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온몸에 털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낸 채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듯 낮은 자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섣불리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와 곰의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곰을 노려보았습니다. 춘기의 본능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물러나면 사랑하는 주인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보이지 않던 위협의 그림자는 마침내 실체가 되어 노부부와 춘기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춘기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춘기가 곰과 대치하며 보여준 용맹함은 단순한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에는 노부부와의 깊은 유대감과 녀석의 특별한 탄생 배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춘기가 이 머나먼 캐나다 땅에 오게 된 데에는 애틋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한국에 있던 김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자신이 키우던 진돗가의 백두가 낳은 새끼 한 마리를 선물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백두는 진도 현지에서도 이름난 명견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야말로 친국 진돗개였습니다. 친구는 외땅 옷에서 적적하게 지낼 김 할아버지 부부에게 좋은 동무가 되어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머나먼 타국까지 어린 강아지를 데려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신들이 이 작은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한국에 있는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평소 부모님의 안전을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곰이나 퓨마 같은 맹수들이 종종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용맹하고 주인에게 충성스럽기로 유명한 진돗가의 소식을 듣자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힘을 합쳐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가장 건강하고 기백이 넘치는 하얀 수컷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검역 절차와 서류 작업을 수개월에 걸쳐 직접 처리하며 캐나다로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충성의 충자를 따서 충기라고 지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두 분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라는 자식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마침내 토론토 국제공항의 작은 이동장에 도착하던 날, 노부부는 몇 시간이나 걸려 직접 차를 몰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낯선 환경과 긴 비행에 지쳤을 법도 한데 이동장 문을 열자 나온 작은 강아지는 조금도 주눅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똘망똘망한 검은 눈으로 노부부를 잠시 바라보던 녀석은 이내 할아버지의 손을 핥고 할머니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순간 노부부는 춘기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식들이 보낸 사랑이자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부터 춘기는 노부부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정성껏 춘기의 밥을 챙겼고 할아버지는 어린 춘기를 데리고 집 주변 숲을 함께 산책하며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춘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영민함으로 노부부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었고 가르치지 않은 것까지 스스로 터득하며 두 분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춘기에게는 다른 개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소성 본능이었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그 주인만을 섬기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어코 주인의 집을 찾아 돌아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팔려갔다가 몇 달 만에 원래 주인의 집으로 돌아온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곤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귀소 본능은 주인과의 깊은 유대감과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강한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진돗개만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춘이 역시 이러한 혈통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춘기를 데리고 차로 30분이나 떨어진 마을에 장을 보러 갔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춘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지만 춘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로 집에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춘기가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발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녀석은 단 한 번 와본 적 없는 길을 오직 후각과 본능에 의지해 스스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부부는 춘기를 더욱더 특별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춘기는 그저 자신들이 돌봐야 할 동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곁을 지켜줄 든든한 동반자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춘기의 충성심은 다른 동물들을 대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코요테나 너구리떼를 발견하면 춘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나가 맹렬하게 지저대며 자신의 영역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불필요한 살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겁을 먹고 도망치면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구역과 주인을 보호하는 선에서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진돗개가 가진 타고난 품위이자 절제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춘기의 모습은 노부부에게 큰 위안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느끼던 허전함과 외로움은 충이가 온 이후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충이는 노부부에게 단순한 개,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시보이 링크였고 쇠약해져가는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춘기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곰과 마주서 있었습니다. 녀석의 등 뒤에는 함께 산책하던 할아버지가 있었고 저 너머 집 안에는 따뜻한 밥을 챙겨주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춘기에게 이 집과 숲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을 주고받은 가족이 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만 하는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춘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몸 안에서는 수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용맹한 사냥꾼의 피와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는 충신의 심장이 함께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곰이 위협적으로 포효하며 앞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도 충이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평범하지 않은 시작을 통해 노부부의 가족이 된 충이. 과연 녀석은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어떤 용기를 보여줄까요? 김 할아버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20-30m 앞 거대한 흑곰이 육중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는 그 위용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곰은 시커먼 입을 벌려 포효했고 그 소리는 숲 전체를 뒤흔드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끼가 저도 모르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올가매는 순간 할아버지의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작고 하얀 충이의 등이었습니다. 충이는 곰의 포효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세를 더욱 낮추고 땅을 울리는 깊은 으르렁거림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곰의 흉포함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곰은 자신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작은 생명체가 거슬린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허공을 가르며 휙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발에 한 번이라도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일 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춘기야, 안 돼. 이리 와, 어서. 하지만 충이는 할아버지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오직 정면의 적 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충이는 섣불리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곰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진돗개가 사냥감을 상대할 때 사용하는 매우 지능적인 전술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할 최적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곰은 자신의 주위를 성가시게 맴도는 충기를 향해 몇 번이고 앞발을 휘둘렀지만 민첩한 충이는 번번이 그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대치는 숨막히게 이어졌습니다. 곰은 거대한 덩치와 힘을 가졌지만 충이는 그에 맞서 날렵함과 지치지 않는 기백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곰 쪽이었습니다. 손쉬운 먹잇감이라 생각했던 인간과 그를 지키는 작은 개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곰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충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번개처럼 달려들어 곰의 뒷다리 발목 부분을 강하게 물고는 순식간에 뒤로 빠졌습니다. 깨갱! 곰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었지만 기습적인 공격에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곰은 이성을 잃고 충기를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분노한 곰의 돌진을 정면으로 받는다면 충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터였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할아버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충기가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도끼를 다시 집어들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곰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려 했습니다. 이놈, 괴물아, 이쪽을 봐라. 동시에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곰에게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곰의 육중한 몸에 맞고는 힘없이 튕겨나갔지만 곰의 주의를 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곰은 충기를 향하던 돌진을 멈추고 성가신 소리를 내는 새로운 목표물, 김 할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명백한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충기는 할아버지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충기의 검은 눈동자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검이 나의 주인을. 충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다시 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아까와 같은 뒷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곰이 할아버지에게 신경을 쓰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충이는 곰의 옆구리로 파고들어 급소인 코와 얼굴 부분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며 위협했습니다. 사실 야생 동물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맹수들은 정면에서의 위협보다 측면이나 후방에서 오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훨씬 더 큰 혼란과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후각이 발달한 곰의 개코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충기는 본능적으로 곰의 최대 약점을 공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곰은 자신의 얼굴을 향해 집요하게 달려드는 작은 개 때문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앞발로 쫓아내려 해도 충이는 교묘하게 파고들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인간을 공격해야 하는데 옆에서 성가시게 구는 하얀 털 뭉치가 도저히 그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힘의 대결이 아니라 지능과 용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충이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곰과 할아버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방어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곰은 결국 눈앞의 인간을 포기하고 이 성가신 작은 생명체부터 처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듯 다시 충기에게로 몸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충이는 할아버지가 집 쪽으로 몇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대치는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곰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고 충이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짜내 주인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곰은 부상당한 자존심과 굶주림 때문에 더욱 흉포해졌고 충기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숲의 정적 속에서 곰의 거친 숨소리와 춘기의 낮은 으르렁거림만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제 곧 두 번째,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이 될 싸움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춘기는 할아버지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노한 곰의 힘 앞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될까요?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건 싸움이 임박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치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김 할아버지는 춘기가 벌어준 찰나의 시간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춘기는 여전히 곰과 할아버지 사이에 버티고 서서 주인이 안전한 곳으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한시도 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집 현관문 가까이 다다르자 춘기도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곰은 섣불리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개의 맹렬한 저항에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춘기와 할아버지를 노려보다가 이내에 커다란 몸을 돌려 숲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다음을 기약하는 듯한 불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겨우 집 안으로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겨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소. 춘기가 나를 살렸어. 그의 시선은 문 밖에서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춘기에게로 향했습니다. 춘기는 곰이 사라진 숲 쪽을 향해 한참 동안이나 지저대며 자신의 영역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그 작은 등의 어디에 그런 엄청난 용기가 숨어 있는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무거운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곰이 한 번으로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이 집에 사는 인간이 자신에게 위협적이지 않으며 오직 저 작은 개만이 유일한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학습했을 터였습니다.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 곰은 반드시 다시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부부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춘기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곰의 다음 목표는 분명 춘기가 될 것이고 정면으로 맞붙는다면 춘기에게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안 되겠소. 우리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지. 할아버지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마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곰의 출현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즉각적인 포획이나 사살은 어렵고 일단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광활한 캐나다의 자연 속에서 곰 한 마리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부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가고 집을 요새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연장들을 꺼내 모든 창문에 덧댈 나무 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망치 소리가 불안한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의 모든 식료품을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봉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태울 수 있는 것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곰을 유인할 만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곰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후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곰의 후각은 탐지견으로 유명한 블러드 하운드의 첩을배에 인간의 뒤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음식 냄새도 맡을 수 있을 정도니 노부부의 노력은 어쩌면 임시방편에 불과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충이는 그런 주인의 불안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녀석은 이제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감각을 곤두쓰고 보이지 않는 적의 접근을 감시할 뿐이었습니다. 녀석의 새하얗던 털은 그동안의 긴장과 피로로 인해 조금씩 푸석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춘기의 밥그릇을 채워주다 말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충이 어떡해요?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의 마음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일궈 마련한 꿈의 안식처였지만 춘기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으니 할아버지는 애써 아내를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평생을 자연 속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아파트 생활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결심이 흔들리고 있을 때 춘기가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까맣고 깊은 눈동자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두 분을 꼭 지켜드릴게요. 춘기의 따뜻한 청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 노부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저토록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지. 그래, 싸워보자. 끝까지 한번 싸워보는 거다. 할아버지의 눈에 다시 결연한 의지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라이플을 꺼내 손질하고 실탄을 장전했습니다. 최후의 순간이 온다면 그는 충이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깊어지는 불안 속에서 노부부와 충이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공포와 맞서 싸울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단히 걸어 잠근 문과 창문 그리고 그들의 굳은 결심이 과연 굶주림과 분노에 찬 거대한 자연의 힘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곰이 다시 그들의 안식처를 찾아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음번의 방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끔찍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불안한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처럼 주변은 고요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위협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이제 해가 지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깎아 만든 나무 판자가 모든 창문을 가렸고 집은 낮에도 어두컴컴한 감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충이는 여전히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청각과 후각은 지센까지 예민해져 바람에 나무잎 스치는 소리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잠 못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바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쏘걱, 서걱, 타의 흙과 마른 잎을 밟는 육중한 발소리.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가깝고 망설임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춘기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녀석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순식간에 온 집안을 뒤흔드는 맹렬한 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노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공포가 다시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예시에어 번째 충격은 집 뒤편, 부엌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곰이 육중한 몸으로 집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낡은 통나무집이 통째로 흔들렸고
선반 위의 접시들이 위태롭게 덜그럭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할아버지는 급히 라이플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섣불리 문을 열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곰은 반응이 없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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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마치 공성추처럼 반복적으로 집의 외벽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집 전체가 울리고 벽에서는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부스러기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약한 부분의 벽이 부서져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춘기는 거의 미친 듯이 지저대며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곰의 공격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달려가 문과 벽을 향해 짖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달려가 경계하는 등 혼자서 온 집을 방어하려는 듯 필사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성을 지키는 외로운 파수꾼 같았습니다. 곰의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벽을 들이받다가 잠시 멈추고는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약한 곳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꽈지직. 할아버지가 덧대놓은 나무판자 위로 곰의 날카로운 발톱이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판자가 곰의 힘을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흑곰은 의외로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곰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문고리를 돌리고 심지어 나사 뚜껑을 여는 법까지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곰 역시 단순히 힘으로만 집을 부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창문, 문, 벽 등을 차례로 공격하며 가장 취약한 지점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지능적으로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이제 단순히 공포를 넘어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작은 통나무집은 거대한 맹수의 분노 앞에서 종이 상자처럼 무력했습니다. 여보, 경찰에 다시 전화해요. 할머니가 울부짖었지만 이곳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차로 1시간 이상 달려와야 하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집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가족의 운명도 끝장날 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라이플의 조준소에를 매만졌습니다. 만약 곰이 벽을 뚫고 들어온다면 그는 싸워야만 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와 춘기를 지키기 위해 반가쇠를 당겨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곰의 공격이 한 지점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현관문이었습니다. 쿵, 쿵, 쿵. 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충격이 문을 강타했습니다. 낡은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고 굳게 잠가두었던 빗장이 덜컹거리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춘기의 행동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맹렬하게 지저대던 것을 멈추고 대신 현관문을 앞발로 긁으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애처롭게 낑낑 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나가서 싸워야 해요. 할아버지는 춘기의 의도를 알아채고 경악했습니다. 안 돼. 춘기야. 절대 안 돼. 나가면 너는 죽어. 할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춘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긁고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곰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마침내 문짝의 일부가 부서져 나가며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곰의 시커먼 코와 번뜩이는 눈이 보였습니다. 곰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비릿한 야수의 냄새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실신할 듯 주저앉았고 할아버지는 총을 겨누었지만 극도의 공포로 손이 떨려 조준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 집 안이라는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 바로 그때 충이는 더 이상 주인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결심을 굳힌 듯 부서진 문틈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렸습니다. 밖은 죽음이 기다리는 전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밤은 그렇게 핏빛 사투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춘기가 부서진 문틈으로 몸을 날리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김 할아버지의 절규가 밤의 공기를 갈랐지만 이미 춘기의 하얀 몸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집안에 갇혀 속수무책으로 당하느니 밖으로 나가 직접 적을 상대하겠다는 그것이 춘기가 내린 비장한 결단이었습니다. 녀석이 밖으로 뛰쳐나가자 문을 부수던 곰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덕분에 노부부는 잠시 숨을 돌릴 틈을 얻었지만 그것은 더 큰 공포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충기와 곰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충이는 곧장 곰에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영리하게도 집과 곰 사이 마당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곰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곰의 모든 관심과 공격성을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곰이 계속해서 집을 공격한다면 충이는 곰의 무방비한 측면이나 후면을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것입니다. 춘기의 도발에 곰은 결국 집을 부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눈앞에 성가신 방해꾼에게로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곰의 붉게 충혈된 눈이 오직 충이만을 향했습니다. 춘기의 작전은 성공했지만 동시에 녀석은 이제 거대한 맹수의 모든 분노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할아버지는 부서진 문틈으로 밖의 상황을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대로 춘기가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라이플을 고쳐잡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떻게든 춘기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안 돼요. 나가면 당신까지 위험해요. 제발. 아내의 만류에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무겁게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나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분한 곰을 더욱 자극하여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무력하게 밖에서 벌어지는 사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진돗개는 자신의 영역과 주인을 지키려는 방어 본능이 극도로 강한 견종입니다. 외부의 침입자에 대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맹렬하게 저항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 본능은 때로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신의 체급이나 상대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덤벼들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춘기가 보여주는 행동 역시 이러한 진돗개의 순수한 충성심과 용맹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녀석의 머릿속에는 승산이나 생존 같은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직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명령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숨막히는 탐색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충이는 곰의 주위를 쉴 새 없이 맴돌며 약점을 찾으려 했고 곰은 육중한 몸을 연신 돌리며 춘기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털의 춘기와 검은 털의 곰이 만들어내는 흑백의 대비는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여주는 듯 비장했습니다. 충이는 지난번 대치 때와 마찬가지로 곰의 뒷다리를 노리는 전술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당했던 곰은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춘기가 자신의 뒤를 노릴 때마다
재빨리 몸을 돌려 정면으로 맞섰고 강력한 앞발을 휘둘러 춘기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체력이 약한 충이 쪽이었습니다. 녀석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움직임도 처음만큼 날렵하지 못했습니다. 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곰은 갑자기 돌진하는 척하다가 급격히 방향을 틀어 춘기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이제 충이는 집을 등지고 곰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곰은 승리를 예감한 듯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땅이 꺼져라 포효했습니다. 그 위압적인 모습 앞에 충이는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춘기가 쓰러지는 순간 자신도 문을 박차고 나가 곰에게 총을 쏠 것이라고. 설령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춘기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춘기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녀석은 곰의 위협에 뒷걸음질 치는 대신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곰의 포효에 지지 않을 만큼 크고 우렁차게 짖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는 불굴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개의 마지막 저항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위대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충이는 스스로 죽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거대한 곰과의 마지막 싸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용감한 작은 전사는 어떤 싸움을 보여줄까요? 춘기가 죽음을 각오한 듯 앞으로 한 발 내딛자 곰은 그 작은 생명체의 당돌함에 오히려 잠시 혼란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곰의 본능적인 포악함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곰은 일으켜 세웠던 거대한 몸을 낮추고 마치 탱크처럼 춘기를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땅에 울리고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돌진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춘기의 뼈와 살은 흔적도 없이 으스러질 터였습니다. 집안에서 지켜보던 노부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충이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녀석은 곰의 돌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춘기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곰이 자신을 덮치기 직전 충이는 땅을 박차고 뛰어올라 곰의 육중한 몸 아래로 미끄러지듯 파고들었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중소형 동물을 사냥할 때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데 이처럼 낮은 자세로 파고드는 능력은 그들의 생존 본능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충이는 이 본능을 거대한 곰에게 응용한 것입니다. 거대한 곰은 자신의 바로 발 밑에서 사라져버린 목표물 때문에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충이는 이미 곰의 등 뒤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곰의 가장 취약한 부위 중 하나인 뒷다리 아킬레스건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곰의 입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킬레스건은 모든 네 발 짐승의 기동력을 책임지는 핵심 부위, 그곳을 공격당한 곰은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충기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곰이 거칠게 몸을 흔들자 충이는 찢겨 나갈 듯 매달려 흔들렸지만 결코 이빨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온 생명을 그 이빨 끝에 응축시킨 듯 필사적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충이는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인 민첩성과 지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곰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앞발과 이빨이 닿지 않는 곳, 곰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가장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 이것이 춘기가 선택한 지능적인 싸움의 방식이었습니다. 곰은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날뛰며 춘기를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충이는 한번 문 사냥감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진돗가의 특유의 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곰이 몸부림칠수록 춘기의 이빨은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곰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육중한 몸무게를 실어 그대로 땅바닥에 드러누워 버린 것입니다. 춘기를 깔아뭉개서라도 떼어내려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춘기야, 집안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거대한 몸에 깔린다면 춘기는 그대로 압사당하고 말 것입니다. 춘기 역시 그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곰이 쓰러지기 직전 녀석은 간발의 차로 물고 있던 다리를 놓고는 재빨리 옆으로 굴러 그 육중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곰의 몸 일부가 춘기의 뒷다리 쪽을 강타했습니다. 깨깽 하는 비명과 함께 춘기의 몸이 옆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춘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왼쪽 뒷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골절을 입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고통을 호소할 틈도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나뒹굴었던 곰이 분노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다시 몸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곰 역시 뒷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두 전사는 이제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전세는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혈투의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여전히 불리한 쪽은 충이었습니다. 곰은 비록 다리를 다쳤지만 여전히 춘기를 단숨에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앞발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춘기는 기동력이라는 가장 큰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곰의 공격을 예전처럼 날렵하게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곰은 절뚝거리면서도 집요하게 춘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춘기는 절뚝이는 다리로 뒷걸음질 치면서도 결코 눈빛에 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머릿속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사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한쪽 다리를 잃은 작은 전사는 분노한 거대 맹수를 상대로 또 어떤 지혜와 용기를 보여줄까요? 싸움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춘기가 다리를 절뚝이며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본 김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는 라이플을 든 채 부서진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슈세만도 모샤노마. 할아버지는 곰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요동치는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평생 총을 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곰은 이제 춘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곰에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오직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저 하얀 개만이 제거해야 할 목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탱! 하는 총성이 고요한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곰을 스치지도 못하고 저 멀리 나무 기둥에 박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총성에 곰은 잠시 놀라 주춤했지만 자신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더욱 흉포하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총성이 곰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킨 셈이 되었습니다. 곰은 이제 춘기도 할아버지도 아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듯 포효하며 앞발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충이는 절뚝이는 다리로 필사적으로 곰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시선은 할아버지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위험해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는 듯 애타게 지저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충기를 두고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장전을 위해 잠시 총을 내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곰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방향을 틀어 춘기가 아닌 할아버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춘기가 필사적으로 짖으며 곰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부상당한 다리로는 곰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집안에서 지켜보던 할머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곰의 거대한 앞발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곰의 공격을 그대로 받고 말았습니다. 피옥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의 몸이 종잇장처럼 옆으로 나가떨어졌습니다. 라이플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고 할아버지는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깨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의식이 점차 흐려졌습니다. 곰은 쓰러진 할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가섰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던 춘기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비명과도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곰의 등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곰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주인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춘기의 안에서 잠재되어 있던 모든 야성과 분노, 그리고 충성심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를 향한 처절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진돗개는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자신의 주인이나 가족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결사항전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춘기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곰은 등 뒤에 매달려 목덜미를 물어뜯는 충이 때문에 미칠 듯이 날뛰었습니다. 앞발로 떼어내려 해도 닿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춘기는 고통도 두려움도 잊은 듯 오직 곰의 급소를 향해 이빨을 더욱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곰의 몸부림에 춘기의 몸은 사정없이 흔들렸고 아까 다친 다리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입에서는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곰의 피인지 아니면 무리한 힘을 쓰다 터져버린 자신의 혈관에서 나온 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대로 적과 함께 죽겠다는 1년만인 녀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할머니는 집 안에서 울부짖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부상당한 작은 개 한 마리가 거대한 곰과 뒤엉켜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충이는 과연 쓰러진 주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곰의 분노 앞에 결국 산산조각 나고 말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또 다른 생명의 처절한 외침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춘기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고통도 공포도 모두 잊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원수를 향한 불타는 적개심과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아 녀석의 작은 몸을 지배했습니다. 곰의 등 위로 뛰어올라 목덜미를 물고 늘어진 충이는 마치 자신의 몸이 부서져도 좋다는 듯 온 힘을 다해 곰을 공격했습니다. 곰은 등 뒤에 가시를 떼어내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충이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곰의 거친 털 사이로 춘기의 이빨이 파고들어 살점을 찢었고 뜨거운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혈투는 단순한 힘의 대결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정신력의 싸움이었습니다.
곰은 극심한 고통과 당혹감에 점차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 매달린 이 작은 생명체는 아무리 흔들고 내동댕이 치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마치 저주받은 망령과도 같았습니다. 반면 충이는 육체적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부러진 다리의 고통은 신경을 마비시킬 정도였고 과다한 아드레날린 분비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할아버지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충이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곰의 목을 더욱 세게 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전투 기록을 살펴보면 군견들이 전투에서 병사들 이상의 용맹함을 보였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위험에 처한 주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진에 뛰어든 군견들의 이야기는 개와 인간 사이의 유대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춘기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개와 인간의 특별한 관계, 그 정점에 있는 희생과 헌신의 드라마였습니다. 곰은 마침내 춘기를 떼어내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근처에 있던 커다란 나무를 향해 돌진하더니 자신의 등을 그대로 나무 기둥에 쳐박았습니다. 자신과 나무 사이에 춘기를 끼워 넣어 으스러뜨리려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춘기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하는 처절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곰의 육중한 몸과 단단한 나무 기둥 사이에서 녀석의 갈비뼈 몇 개가 으스러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입에 물고 있던 곰의 목덜미를 놓칠 것만 같은 극한의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춘기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본능이자 마지막 남은 한수를 짜내는 동물의 지혜였습니다. 곰이 다시 한번 몸을 부딪히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서는 찰나 춘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곰의 등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면서도 곰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곰은 이제야 등 뒤에 성가신 존재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춘기를 향해 앞발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춘기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곰이 앞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 녀석의 복부와 가슴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춘기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녀석은 부러진 다리의 고통을 잊고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곰의 가장 민감하고 약한 급소, 바로 코를 향해 이빨을 박아 넣었습니다. 이전의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곰의 입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을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코는 모든 동물의 급소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부위입니다. 극심한 고통에 곰은 앞발을 마구 휘두르며 춘기를 떼어내려 했지만 충이는 코를 물고 늘어진 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곰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용 넘치던 거대한 포식자는 이제 자신의 코에 매달린 작은 개 한 마리 때문에 이성을 잃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춘기가 보여준 기적이었습니다. 힘과 체격의 절대적인 열세를 지능과 용기, 그리고 상대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곰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오직 이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곰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고 그 반동으로 마침내 춘기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충이는 땅바닥에 몇 바퀴를 구른 뒤 피투성이가 된 차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곰은 코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겁에 질린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혈투는 끝났고 마당에는 오직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쓰러진 할아버지와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운 작은 영웅, 춘기만이 남겨졌습니다. 과연 이 피투성이 영웅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곰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마당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피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인 공기는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사투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공포에 떨며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던 할머니는 곰의 비명소리가 멎고 모든 것이 조용해지자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남편과 그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축 늘어져 있는 춘기의 모습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춘기야. 할머니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먼저 남편에게 달려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여보. 다행히 할아버지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곰에게 맞은 어깨의 극심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필사적인 외침에 할아버지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순자, 충이는 어디 있어?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손가락으로 춘기가 쓰러져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춘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춘기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눈처럼 새하얗던 털은 온통 핏물과 흙으로 뒤범벅되어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왼쪽 뒷다리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고 온몸에는 곰의 발톱에 찢긴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녀석이 미동도 하지 않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춘기야, 아가, 눈 좀 떠보렴. 할머니는 춘기의 몸 위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녀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춘기의 코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해야 할 코는 바싹 마른 채 미지근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끝에 아주 미약하고 불규칙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어. 아직 숨이 붙어있어. 할아버지의 외침에 할머니는 희망을 보았지만 춘기의 상태는 누가 보아도 위독했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차가운 마당에서 숨을 거두고 말 것입니다. 노부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어깨 통증도 잊은 채 조심스럽게 춘기의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개였지만 축 늘어진 몸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피투성이 영웅을 안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급히 담요를 깔고 춘기를 눕혔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춘기의 몸에 묻은 피와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고 할아버지는 급히 구급상자를 찾아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하지만 부러진 다리와 내부 장기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고 참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생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춘기 역시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거의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쉬며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노부부의 마음을 더욱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안 되겠소. 이대로는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할아버지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은 차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고 할아버지 자신도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가족을 이대로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픽업트럭 뒷좌석에 두꺼운 이불을 깔아 춘기가 누울 자리를 만들었고 할아버지는 비상용 진통제를 삼키며 운전대를 잡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춘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춘기야, 조금만 버텨다오. 아저씨가 꼭 살려줄게. 꼭. 춘기는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아주 희미하게 감고 있던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던 녀석은 이내 힘겹게 꼬리를 한번 툭 치고는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몸짓은 마치 저는 괜찮아요. 주인님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노부부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서둘러 춘기를 차에 태웠습니다. 찰나의 정적 끝에 곰은 퇴각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 선 작은 영웅을 구하기 위한 시간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해 춘기에 꺼져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낡은 픽업트럭의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부서진 어깨의 통증을 잊으려 이를 악물고 운전대에 집중했습니다. 옆 좌석에 앉은 할머니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담요에 쌓인 춘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춘기는 거의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가끔씩 경련하듯 몸을 살짝 떠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아가, 거의 다 왔어? 할머니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지만 목적지인 동물병원은 아직도 한참이나 멀리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어둡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달리며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춘기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작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흙투성이가 되어 집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기특한 모습, 텃밭에서 할머니와 장난치며 웃음을 주던 사랑스러운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이대로 춘기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춘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노년의 삶에 찾아온 마지막 선물이자 축복이었고 멀리 있는 자식들을 대신해 곁을 지켜준 든든한 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트럭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어둠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춘기의 상태를 살피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여보, 춘기 숨이 점점 약해져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에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캐나다의 응급 서비스 번호인 911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동물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늦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춘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교환원은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신고인 줄 알고 긴급히 위치를 물었지만 자초지종을 듣고는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타깝지만 저희는 동물 응급 상황에 출동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대답은 할아버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자신의 피투성이 영웅을 외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질주가 계속되던 중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9911 교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차는 할아버지의 트럭을 멈춰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린 경찰관은 할아버지의 부상당한 어깨와 뒷좌석에 실린 피투성이 개를 보고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그는 보통의 경우라면 규정 위반이겠지만 이 위급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길을 터주겠소. 경찰관은 짧게 말하고는 사이렌을 울리며 트럭의 앞에서 길을 터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배려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경찰차의 호의 덕분에 할아버지의 트럭은 신호나 속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도시를 향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작은 일화가 되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시한 한 경찰관의 인간적인 판단이 꺼져가는 생명을 구할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지펴준 것입니다. 마침내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Santiago Hour Veterinary Emergency 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럭이 병원 앞에 멈춰 서자마자 할머니는 거의 울부짖으며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이어 수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쳐나와 이동식 침대에 충기를 싣고 응급실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수술실의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노부부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그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수술실 안에서는 춘기에 꺼져가는 숨소리와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만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피투성이 영웅은 이 마지막 사투에서 승리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모두의 염원이 수술실의 작은 불빛 아래 간절하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춘기가 수술실로 들어간 후 시간은 고문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어깨 치료도 미룬 채 수술실 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흐느끼며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수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노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충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이 심하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일단 급한 수술은 마쳤지만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노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용감하게 싸워 가족을 지켜낸 영웅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 충이는 강한 아이입니다. 분명히 이겨낼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세요. 할머니가 수의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현대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수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노부부를 바라보며 병원 로비의 작은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벌써 뉴스에 나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노부부가 텔레비전을 바라보자 화면에는 자신들의 집과 경찰차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질주하는 낡은 트럭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춘기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길을 터주었던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긴급 이송을 마친 후 상부의 이례적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거대한 흑곰으로부터 주인을 구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는 이야기는 경찰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방송국의 한 기자가 사건의 전말을 취재하기 시작했고 새벽 뉴스 속보로 이 기막힌 사연을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뉴스는 작은 영웅, 곰과 맞서 싸운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춘기의 용맹한 사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방송에는 노부부의 이웃 주민들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정말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개였어요. 그런 용감한 일을 해낼 줄이야. 모두가 춘기의 용기에 혀를 내두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뉴스는 지역 방송을 넘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도 독 vs grizzly bear라는 제목으로 당시 상황을 담은 짧은 영상 클립과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잘 몰랐던 외국인들에게 춘기의 이야기는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개의 용기란 말인가? 작은 책으로 어떻게 저런 맹수와 싸울 생각을 했을까?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모습에 눈물이 났다. 등의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춘기의 행동에서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숭고한 희생 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교민사회와 한국인들에게 이 소식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춘기의 모습에서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한국인의 정신, 투혼을 발견했습니다. 춘기는 어느새 한 노부부의 개가 아닌 한국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 개는 주로 인간의 친구나 동반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충견종견, 즉 충성스러운 신하나 의로운 호위무사로서의 이미지가 역사적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개의 이야기는 한국의 설화나 역사 기록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춘기의 이야기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깊은 울림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작은 개의 위대한 이야기는 국경과 인종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춘기의 생사를 궁금해했고 노부부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는 춘기의 쾌유를 비는 꽃과 편지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치료비를 돕겠다는 문의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의 관심과 응원도 지금 당장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춘기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춘기는 여전히 중환자실 차가운 산소방 안에서 희미한 숨을 내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기적을 바라고 있었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전 세계인의 염원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춘기의 사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동물병원에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전화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울렸고 이메일과 SNS 메시지함은 춘기의 안부를 묻고 응원을 보내는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목장주부터 영국 런던의 초등학생, 일본 도쿄의 회사원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국적과 언어를 넘어 한 마음으로 작은 개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춘기를 위한 기도 촛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정성껏 그린 춘기의 그림과 쾌유를 비는 편지들이 담벼락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가장 놀란 것은 노부부였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그저 애틋하고 기특한 가족일 뿐인 춘기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빗발치는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춘기의 상태를 간략하게 브리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혈압과 심박수 등 생체 신호가 아주 미약하게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할 것입니다. 수의사의 짧은 브리핑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타전되었고, 사람들은 그 작은 변화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가슴 졸였습니다. 누군가는 춘기의 치료비를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고가의 수술비와 집중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2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모금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목표액은 가볍게 돌파되었고 며칠 만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모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비를 넘어 춘기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전 세계인의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노부부는 이 엄청난 성의에 눈물을 흘리며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기도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한 사찰에서는 춘기의 쾌유를 비는 특별 법회가 열렸고, 캐나다의 한 성당에서는 주일 미사 시간에 춘기를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나 간절한 염원이 실제로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그만큼 전 세계인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춘기의 생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충이는 이 모든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수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생과 사의 경계를 힘겹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만 해도 모든 자극에 거의 반응이 없었던 춘기가 아주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노부부가 면회 시간에 들어와 곁에서 이름을 부르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줄 때 춘기의 심박수가 미세하게나마 안정되는 데이터가 포착되었습니다. 녀석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주인의 목소리와 손길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춘기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 제발 힘을 내렴. 할머니는 매일같이 춘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퉁퉁 부은 어깨로 춘기의 앞발을 가만히 잡고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보내온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정말로 힘을 발휘한 것일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아침,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춘기가 마침내 스스로 눈을 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몸을 가누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의식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수의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회복력입니다. 이 작은 개의 생명에 대한 의지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소식에 노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병원 밖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소식을 작은 영웅의 귀환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았습니다. 의식을 회복했을 뿐 부서진 뼈를 맞추는 여러 차례의 대수술과 힘겨운 재활 치료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춘기는 과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예전처럼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모두의 염원 속에서 다시 눈을 뜬 춘기 앞에는
또 다른 길고 외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춘기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전 세계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그것은 기나긴 회복 과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춘기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서진 다리뼈를 맞추고 으스러진 갈비뼈를 고정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특히 왼쪽 뒷다리는 신경 손상이 심해 예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수의사는 춘기가 평생 다리를 절거나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부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춘기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신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매일같이 춘기를 돌보며 재활치료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는 춘기를 위해 영양가 높은 특별식을 직접 만들어 먹였고 할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인터넷을 뒤져가며 개의 재활 마사지법을 배워 춘기의 굳은 다리를 매일 주물러 주었습니다. 춘기 역시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수중 러닝머신 위에서 힘겹게 걸음마를 떼고 균형을 잡기 위해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눈에는 다시 일어나 주인님 곁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춘기의 회복 과정은 전 세계인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정기적으로 춘기의 재활 치료 영상을 SNS에 올렸고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춘기의 모습에 함께 울고 웃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특히 춘기가 처음으로 새 다리로 서는데 성공했을 때의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또 한 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영상 아래에는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저 개 한 걸음이 내 인생을 포기하려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춘기는 이제 단순한 영웅견을 넘어 역경에 맞서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힘겨운 병원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춘기가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춘기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노부부의 품에 안겨 세상 밖으로 나온 춘기는 왼쪽 뒷다리를 살짝 저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처럼 총명하고 기백이 넘쳤습니다. 춘기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환호에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녀석에게는 세상의 관심보다 사랑하는 주인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다시 찾은 숲속의 통나무집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곰의 공격으로 부서졌던 문과 창문은 튼튼한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할아버지는 집 주변에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생사의 기로를 함께 겪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깊어졌고 춘기의 존재는 이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춘기 역시 예전처럼 마당을 뛰어다니지는 못했지만 세 개의 다리로도 늠름하게 집 주변을 순찰하며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몸에 남은 흉터와 저는 다리는 그날 밤에 끔찍했던 사투를 증명하는 동시에 가족을 지켜낸 위대한 훈장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건 이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춘이스로 춘입법이라는 이름의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인간을 구한 동물을 공식적인 영웅으로 지정하고 그 치료와 복지를 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정식으로 입법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이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숲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끔씩 충이는 숲의 경계선에 서서 곰이 사라졌던 어둠 속을 가만히 응시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녀석의 귓가에 그날 밤의 포효와 주인의 비명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춘기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녀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위협도 감히 이 신성한 안식처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춘기의 용맹한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고 녀석이 남긴 위대한 유산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사랑과 희생, 그리고 불굴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 놓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과 춘기의 흉터는 그들이 얼마나 강한 유대로 묶여 있는지를 매일같이 상기시켜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영웅과 노부부의 앞날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남긴 감동의 여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